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원피스 1147화의 기대감이 상당한 시점에서 현재 힌트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엘바프의 혼란은 점점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원피스 1146화에서 소머스는 거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연설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사우론은 쓰러졌으며 폴로는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를 가장 빠르게 가져오는 소식통에서는 원피스 1147화에서 엘바프 왕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머스는 세계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엘바프를 회유와 협박의 방식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엘바프는 이제 세계 정부의 지배하에 놓일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거인족들과 자녀들이 희생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장면은 단순한 전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엘바프를 세계 정부 산하에 두고 자신들의 의지에 끌려가는 그들의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세계 정부의 전술적 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랄드 왕이 과거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하랄드 왕은 과거 세계 정부와 손을 잡으려 했고, 하지만 그것은 엘바프 평화를 위한 위장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발언의 핵심은 엘바프의 평화를 위해 전사 국가였던 그들의 정체성을 희생시키려 했던 하랄드의 선택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무기를 버리게 만들며 엘바프를 점차 군사적 중립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루피가 처음 엘바프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전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것이죠. 그 배경에는 세계 정부의 요구, 즉 엘바프 병력을 용병화해 전쟁에 투입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하랄드는 이를 거부하고자 비전투적 사회 모델을 구성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세계 정부가 왜 엘바프를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엘바프는 그 자체로 세계 최대의 병기이며 그들을 얻는 쪽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세계 정부는 가지지 못할 비대칭 전력을 서서히 말라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철저하게 공략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원피스 1147화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전개는 바로 스코퍼 가반의 등판입니다. 그는 단순한 과거 인물이 아니라 로저 해적단의 핵심 전투원으로서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남자입니다. 그가 소머스의 재생 능력을 무력화한 장면은 단순한 전투 연출이 아닙니다. 이는 신의 기사단의 불사의 육체를 제압할 수 있는 단서가 극에 달한 무장색 팩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불사의 몸을 공략하는 키포인트는 역시 패기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다는 과거 카이도를 통해서 패기만이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다고 했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공격은 루피가 카이도와의 싸움에서 처음 보여준 지속적 내부 파괴형 공격의 느낌과 유사한 느낌마저도 받습니다. 아직 가반이 본격적인 전투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가반이 여전히 세계관의 정점급 실력자임을 보여주는 강한 증거입니다. 물론 그는 아버지로서 그가 콜론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에 직접 나섰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콜론이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가반의 아들로서 엘바프의 정통성과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146화 후반부에서 하랄드 왕이 언급되고, 하랄드 왕은 엘바프를 위해 세계 정부를 속인 듯한 증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다는 하랄드 왕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이번 원피스 1147화에서 밝혀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가 말하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버지인 하랄드 왕을 죽였는지 단순한 왕위 계승의 갈등이 아닌 국가적 자존과 세계 정세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들 역시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해방을 택할 것이냐, 안정된 굴복을 택할 것이냐라는 엘바프 전체의 딜레마로 확장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대충 예상하실 겁니다. 소년 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이기도 하고, 과거 엘바프의 정신과 루피가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엘바프의 거인들과 루피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루피가 로키의 내면에 숨겨진 왕의 자격을 확인하고 그를 풀어줄 것이라는 메타 떡밥들이 돌고 있습니다. 루피가 엘바프에 등장해 엘바프 태양신 로키와 함께 싸운다는 것은 루피가 조이보이의 후계자로서 해방자의 길을 의식하고 걷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로키, 루피, 가반, 도리와 브로기까지 이 모든 인물이 한 전선에 집결함으로써
엘바프 대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세계 정부와의 전면전의 신호탄이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전설에서 등장했던 조이보이의 환생까지 엘바프에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이고 엘바프의 정체성이자 가장 핵심 전력인 로키까지 몸을 회복하게 된다면 세계 정부의 모든 전력을 상대로도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무의 능력의 극한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엘바프에서 벌어질 세계의 가장 큰 싸움을 미리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다가 미리 공개했던 엘바프 고대 벽화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관찰해 보겠습니다.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는 6명이 보이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마치 배 안에서 위기를 넘겼지만 악마에게 쫓기는 해석이 가능하죠. 여기에 보이는 6명은 마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오로성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오는 다른 배들도 보이고 있고 심지어 개인들이 타고 있는 배들도 보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각각의 종족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 왕국을 건설하고 그 고대 왕국에서 세계 정부의 악마들에게 저항했던 종족의 대표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악마는 태양을 연상시키는 모양의 물건을 들고 있고 모두가 이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들고 있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태양신 니카를 연상시키는 인물이 바로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의 팔이 늘어나 있고 오다가 공개했던 조이보이의 실루엣과 너무 흡사하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조이보이는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자였고 검과 방패를 들고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창을 든 오니와 인어 형상의 왕과 여왕 사이에 왼쪽을 바라보는 아주 작은 인물이 보이고 이 종족은 아마도 톤타타족으로 보이죠. 그리고 니카의 위에는 거대한 고래가 보이고 뒤에는 에메트로 보이는 뿔이 달린 로봇이 태양을 들고 있는 거대한 악마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자면 조이보이와 에메트가 함께 싸웠던 과거의 대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조이보이와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종족들을 자세히 보면 넵튠으로 보이는 그림과 로키와 비슷한 거인족의 그림이 존재하고 심지어 루나리아족으로 보이는 새들도 보이죠. 저는 오른쪽 부분에서 마치 자동화를 연상시키는 엘리베이터의 모양과 건물들이 고대 왕국의 고도화된 기술들을 연상시킨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다가 베가펑크를 통해서 회상했던 내용들이 벽화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봐도 한눈에 보이는 에넬의 방주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방주의 앞에는 번개 모양의 전류가 하늘로 향하고 있고 그 하늘에는 또 다른 하늘에 있는 배 형상의 방주가 보입니다. 그 배는 우주를 향하고 있고 그 방주를 막기 위해 오로성의 형상의 악마들이 공격을 하고 있죠. 저는 에넬이 다시 한번 최종장에 등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의 여론은 이 방주 중 하나는 플루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리하고 있고 심지어 그 사이에는 고대 병기를 탐내고 있는 절대악의 상징인 이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코끼리 코 위에 왕관을 쓴 검은 실루엣의 사람이 보이나요? 이것도 이무가 연상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거대한 코끼리는 즈니샤로 보이죠. 즈니샤 위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무엇인가를 들고 있고 이들의 마지막에는 이무가 있다는 느낌이 이무를 어떤 인물로 그려내고 싶은지 오다의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이 벽화에는 고대 왕국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묘사해 놓은 것이고 꼭 필요한 종족들과 인물들 그리고 무기들만 그려졌기 때문에 이 그림에는 고대 병기 3가지가 분명히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배를 연상시키는 방주들과 어인족들, 인어까지 포함된 최초로 벌어진 고대 전투는 우라노스의 포세이돈, 플루톤이라는 3가지 모두 사용되는 모습이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쪽 여론은 조이보이와 그 뒤에 있는 거인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리 라인의 중심에 존재하는 엘바프의 거인으로 볼 수 있죠. 이 거인은 조이보이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엘바프에서 루피와 로키가 같은 진영에서 세계 정부를 상대로 싸울 것으로 유추하는 해외의 여론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키가 동료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루피와 로키가 같은 진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현재 루피와 로키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은
천룡인과 세계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로키와 로키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키와 샴록의 대화가 공개된 후 오히려 로키가 더 선에 가깝다는 평가는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루피와 로키는 엘바프에서 같은 진영에서 신의 기사단과 세계정부를 상대로 싸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조이보이가 거인족과 함께 천룡인들의 위에 있는 악마들과 싸운 것처럼요. 하지만 로키가 엘바프 스토리가 끝난 후 루피의 동료가 될 확률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써니호의 로키가 타있는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명의 태양신이 같이 항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이죠. 세계정부는 이제까지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대업인 엘바프를 굴복시키려 하고, 루피는 조이보이의 환생의 임무를 가지고 엘바프를 해방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가바는 이제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잊혀진 진실을 들고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소머스는 협박과 계략으로 민심을 흔들고, 거인들은 흔들리는 정회 앞에서 분열 직전입니다. 엘바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전사로 돌아갈지 아니면 조이보이와 함께 새로운 태양을 향해 나아갈지는 이제 단 하나의 진실, 그들이 지키고 싶은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그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에그헤드에서 오다는 오로성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다는 항상 거대한 전투에는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대상을 등장시킨다는 것인데요. 정상 전쟁 때도 그렇고 에그헤드 때도 그랬죠. 저는 이번 엘바프의 거대한 전투에서 이무가 20년이 넘는 시간을 초월해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항상 사랑한다고요.